혹시 70살이 넘은 후 앞으로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며 몸은 이미 스스로의 수명을 암시하는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이 넘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정신이 또렷하며 에너지가 넘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상의 어려움과 쉽게 피로해짐을 겪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몇 가지 중요한 징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신호들로 앞으로의 삶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 이후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7가지 징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랜 연구와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지, 그리고 더 오래 건강히 사시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들을 인지하게 되면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삶을 연장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한층 더 선명히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징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 버틸 수 있는 능력. 혹시 지금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간 버틸 수 있으신가요? 균형 감각은 건강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눈을 감고 3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몸의 협응력과 다리 근력, 신경계, 심지어 뇌의 반응 속도가 모두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약해진 분들은 낙상이나 골절 같은 사고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대체로 더 건강하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72세 두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영희님은 평소 요가와 산책을 즐기며 매일 아침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하십니다. 덕분에 몸의 중심을 잘 잡고 넘어짐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박미자님은 최근 들어 발이 자주 걸려 넘어지고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몸이 흔들려 가구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으려 하면 5초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님은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력과 신경계, 뇌의 반응력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십니다. 좋은 균형 감각은 강한 다리 근력과 민첩한 신경, 그리고 건강한 뇌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유지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주 비틀거리시거나 작은 문턱에도 쉽게 발이 걸리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 버티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 걷기, 가벼운 태극권 동작을 따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균형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 일어나 한 발을 들어 눈을 감고 30초 서보십시오. 혹시 버티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되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균형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혹시 요즘 일상 속에서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내는데 어려움이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즉 별표 자기관리 능력,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별표는 70 이후 건강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혼자서 충분히 식사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세면과 목욕을 거뜬히 해내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씩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이 힘에 부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80세 두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정수님은 아침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 침구를 정리하고 간단한 아침밥을 차려 드십니다. 세탁도 필요한 만큼 해두시고 산책도 혼자 다녀오십니다. 손과 다리가 조금 느려지셨지만 매일 몸을 움직이며 자립심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박말수님은 최근 들어 혼자서 옷을 입거나 머리를 감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지십니다. 작은 동작에 숨이 차고 관절이 아프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의 도움을 더 자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혼자는 못한다는 무력감에 자신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면 낙상이나 침대에만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건강도 빠르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능력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유지하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작은 집안일이라도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해보려 노력해 보십시오. 매일 의자에서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연습하시고 세수나 양치질, 옷 갈아입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을 스스로 해내려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 정도는 누군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쉽게 의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자립심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을 훨씬 길고 안정되게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 호흡 능력과 폐 기능. 혹시 숨이 가빠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쉬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폐 기능과 원활한 호흡 능력은 일흔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 몸이 필요한 만큼 산소를 얻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과 회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77세 두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수님은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들이마십니다. 때로는 심호흡 운동도 하시며 폐를 활짝 사용하려 노력하십니다. 덕분에 조금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셔도 숨이 크게 차지 않으십니다. 반면 김춘자님은 오래된 기침과 약해진 폐 기능으로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해지십니다. 과거에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으셨고 최근에는 운동량이 크게 줄어들어 폐활량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건강한 폐 기능은 꾸준한 운동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작은 습관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복식호흡으로 배까지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도 폐를 활발히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담배는 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흡연 중이시라면 지금이 금연을 결심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은 숨 하나가 곧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폐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 9번째 징후가 도움이 되셨다면 숨이 소중해요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 혹시 오늘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일흔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전체적인 신체 활동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걷는 속도뿐만 아니라 하루에 얼마나 몸을 자주 움직이느냐가 수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같은 79세 두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박철호님은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매일 집안일을 조금씩 나눠 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시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덕분에 다리 근력과 기초 체력이 유지되어 활력이 넘치십니다. 반면 이말자님은 최근 들어 외출을 자주 미루고 집안에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셨습니다. 몸을 덜 움직이다 보니 다리가 쉽게 저리고 허리도 자주 아파지며 전반적인 기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셨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을 높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하루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TV 광고가 나올 때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몇 층이라도 걸어보며 가까운 마트나 공원은 자동차 대신 걸어서 다녀오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큰 변화를 느낍니다.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근육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시간이 몇 분이나 되셨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식욕과 식습관. 일흔이 넘은 후의 식사 습관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을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나 불규칙한 식습관은 숨겨진 건강 문제를 암시할 수 있으며 노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같은 74세이신 두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님은 매끼 식사를 즐기시며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체중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즐기시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 박정자님은 최근 들어 식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간편식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지고 지난 1년 동안 본인도 모르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자님은 이런 식욕 저하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몸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십니다. 노년층의 식욕 감소는 소화기 문제, 호르몬 변화, 혹은 초기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숨겨진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소실되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낙상이나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만약 평소보다 빨리 배가 부르거나 음식에 대한 흥미가 줄었거나 원치 않는 체중 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른 이후에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를 섭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식욕 저하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식사 시간을 즐기고 계신가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식욕과 에너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지금의 식습관은 앞으로의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스트레스 관리 능력. 이른 이후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앞으로의 삶의 질과 수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며 노화를 가속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도 또렷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의 두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호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침착하고 차분하게 풀어나가십니다. 심호흡을 하고 지인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아두지 않습니다. 반면 박영수님은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시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잠이 잘 오지 않으며 기운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내 염증을 유발해 알츠하이머병부터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자주 긴장하거나 짜증이 나고 마음이 쉽게 지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가벼운 운동, 심호흡, 친구들과 웃음으로 대화하기 등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잘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걱정을 계속 붙잡고 스트레스에 휘둘리시나요? 문제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부분만 집중하며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능력은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6번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징후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사회적 관계. 이른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튼튼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밝혀진 사실은 친구,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활발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신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8세의 두 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영자님은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네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며 가족과도 자주 시간을 보내십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겁고 자주 웃으시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위안을 얻고 계십니다. 반면 박순애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십니다. 예전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과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이 가라앉고 건강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뇌가 활발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몸에서는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만약 예전보다 모임이나 통화를 피하게 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이란 늘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고 관심사가 비슷한 모임에 참여해보고 짧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소중한 인연을 돌보고 이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제 여러분께서 이 7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을 강인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몸과 마음이 보내는 미묘한 경고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좋은 소식은 이 7가지 요소, 걷는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모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과 실천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바꿔줍니다.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주 걸으시고 근력을 키우며 숙면을 위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장수란 남은 해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릴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점이나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